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제 PCB를 거의 다 완성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천천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블럭과 블럭별로 라우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통신 라인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라인은 이렇게 FT232 칩으로부터 TXD, RXD로 가는 UART 라인이 되겠습니다. UART 라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MCU로 연결이 되겠죠. FT 칩에서부터 이렇게 탑에서 연결이 돼서 비아를 타고 후면으로 내려가 있는데요. 비아에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를 통해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밑에 거랑 같이 나란히 위로 올라오면서 가겠습니다. 이만큼 올라와서 이렇게 이쪽에 안 맞는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배선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를 피해가지고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은 선택을 해서 D키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자로 잘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아날로그 라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포텐시오메터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헤로더에서 보면은 POT 1, 2, 3, 4 4개가 있죠. 이것들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선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확대를 해보면 POT 1, 2, 3, 4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4, 3, 2, 1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POT 1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후면에 부품이 있기 때문에 후면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선 배선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가 줄게요. 최대한 올라가서 눌러주고 최대 화면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크리스탈 쪽을 좀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쯤에서 다시 이제 탑면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V를 눌러서 BR을 넣고 다시 여기서 일단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서 D키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가까이 붙어 있다 싶으면 먼저 체크를 한 번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체크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클리어런스가 괜찮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영역을 없앤 다음에 이쪽 포텐시오미터 2가 있습니다. 여기 2에서부터 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W로 0.3mm로 바꿔줬고요. 이렇게 딱 붙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지금 이렇게 가면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끊어준 다음에 이쪽을 D키를 통해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을 이게 조금 직각에 가까울수록 신호 특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번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줘도 되는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이 남아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엔 지금 이쪽 위에 있죠. 그런데 이 탑면에 리셋 쪽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리셋 쪽을 조금 옮겨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센티미터 4번 그 다음에 탑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텐시오미터 쪽도 MCU랑 연결을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스위치류들을 배선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에 있고 이쪽 하단에 저항의 핀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MCU에
쪽 14번부터 15, 16, 17번까지 연결이 차례대로 됩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아날로그 라인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 라인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아무것도 없는 게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겹치지 않게 가로지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W 1번부터 배선 두께는 0.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건데 후면에 아날로그 라인하고 겹치지 않도록 한 요 정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를 할 거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3번까지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붙어서 가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로 지나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비아를 통해서 밑으로 가든가 해야 되겠죠. 이쪽에서 비아를 뚫어서 이 사이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아를 뚫고 나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리셋 스위치 쪽에 리셋 핀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리셋 같은 경우에는 리셋 핀을 통해서 MC와 연결이 되는데 이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셋 핀 같은 경우에는 연결선이 이쪽으로 하나가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이쪽에 제2, 3번에 4번 이게 리셋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리셋 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에 갇혀 있는데 네트에서 네트 색상을 일단 빼보면 탑면에도 이렇게 있고 바텀에도 이렇게 부품이 있어서 이렇게 나간 다음에 비아를 뚫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비아를 뚫어서 이렇게 가서 연결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핀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이쪽에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이쪽 좀 삐뚤어진 것들은 D키를 통해서 다듬어 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한쪽이 연결이 됐고요. 다른 한쪽, 이쪽으로 가는 게 필요하죠. 이쪽은 지금 이쪽에 XXX 쪽이 두 개만 딱 연결하면 되는데 이 두 개도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기 때문에 후면으로 쭉 가서 연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후면으로 바꿔주고요.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리셋 쪽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그리고 쪽 연결한 김에 이 디버깅 커넥터도 연결해 주겠습니다. 리셋 4번은 연결됐고요. 이 3번 같은 경우에 SW 클럭 이쪽이랑 연결해 주면 됩니다. 연결이 됐고요. 그럼 2번 핀만 연결하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있네요. 여기 비아가 있어서 일로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요. 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ED 쪽 연결해 보겠습니다. 1번, 이 LED 1번 쪽에서부터 LED in 쭉 들어가면 되겠죠. 정렬을 저번에 해놨기 때문에 쭉쭉 연결해 주겠습니다. 3번은 저 밑에 있고 4번은 위에 있죠. 그러니까 3번, 4번이죠. 어차피 이쪽 MCU 쪽에 25번부터 28번까지는 안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지나가 버리겠습니다. 3번부터 지나가는데 비아를 통해서 후면으로 가서 다시 이쪽에 나옵니다. 비아를 조금 움직여 줄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4번도 근처에 와서 비아를 통해서 후면으로 갔다가 전면으로 나와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다듬어주면 깔끔하게 직선의 형태로 되겠죠.
이제 이쪽에 커넥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쪽 커넥터는 우리가 예비용으로 UART 3번이랑 연결해 놓은 거였죠.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버저 부분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쪽 저항을 통해서 MCU에 버저 핀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버저 핀은 이쪽에 있어서 이쪽 이 후면하고 같이 겹쳐서 나오겠네요. 거의 위아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리셋 핀을 위로 올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를 만들어서 내려올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라운드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비아로 빼놓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제가 회로도 상에서 이 핀이 없기 때문에 6번으로 다 해놨는데 이 6번을 영홈 저항을 통해서 가기로 해놔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원래 샤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바로 라운드 카파로 빠져도 되는데 지금 회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모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안 하긴 하는데 1mm 배선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영홈 저항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홈 저항이 없다 그러면 이거 그냥 오픈해 놓으면 카파가 이쪽에 덮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된 것 같거든요. 영역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D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잘 연결이 된 것 같고요. 디자인 룰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규칙 검사기에서 DRC를 실행을 해보면 일단 오류가 있는데 오류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전면 구리 영역에 최소 스포크 수 이렇게 빠져나오는 수가 2개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밖에 안 빠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나 레이어를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걸 스포크라 그러는데 이게 최소 2개로 해놨는데 이게 하나만 지금 빠져 있죠. 이쪽이 영역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못 빠지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파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무브로 조금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이동하고요. 이럴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 U를 눌러서 다시 배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도 지워주고 다시 한번 B를 눌러서 채워주게 되면 이렇게 스포크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DRC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오류는 없어졌고 경고가 굉장히 많죠. 근데 경고의 대부분은 그 if 프린트는 우리가 6번을 바꿔가지고 일치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거고 나머지들 대부분은 이 실크 스크린 영역에 겹친다. 아직 우리가 실크 스크린을 안 봤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이렇게 실크 스크린 겹짐이 대부분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크 스크린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